자, 오늘 23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간담회 한 거 알죠? 그쵸? 수연이, 진호, 와란이, 도윤이, 승준이 어머니들 다 왔다 가셨어요. 그쵸? 간담회 하고 인사 잘 했고 예진이 어머니는 오늘 병원 갔다 가신다고 못 오셨고 그치? 자,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꼭 하고 우리는 그 항상 하던 대로 문제 꼼꼼히 읽으면서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은 또 말씀하세요. 알겠죠? 자, 바둑돌을 가로와 세로에 19개씩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자, 둘레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왔네요. 가로와 세로에 19개씩이에요. 그래서 빈틈없이래요. 여러분,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가 정사각형이 있는데 정사각형을 예쁘게 그려볼까? 정사각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가로와 세로에 19개씩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니?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네. 근데 요렇게가 19개예요 라는 뜻이겠죠. 그쵸? 여기도 19개인 거고 이렇게도 19개인 거고 이렇게도 19개라는 거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둘레에 놓인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하면 돼요? 19 곱하기 4를 하면 되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도 19개, 이렇게도 19개, 이렇게도 19개라고 했을 때 보라색을 1번, 빨간색을 2번, 파란색을 3번, 노란색을 4번 이렇게 했을 때 19 곱하기 4라는 건 1, 2, 3, 4에 지금 다 포함된 거죠. 그쵸? 지금 근데 중복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빼기 4만 하면 되겠네요. 그쵸? 어려운 내용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4가 19개 있는 거에서 4 하나를 빼니까 우리는 그냥 4가 18개 있어요. 생각하면 72예요. 만들면 되겠네요. 그치? 바로 다음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쌓기나무를 가로와 세로에 5개씩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이렇게 놓은 거네.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가로 같은 방법으로 가로와 세 개의 쌓기나무를 25개씩 우리는 둘레에 놓인 쌓기나무 몇 개인지 구하고 싶어요. 똑같은 내용이네. 그럼 25개씩 4개, 4개의 변에 그리고 중복된 거 4개만 빼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4가 24개 있어요. 96이에요.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단위 써주고 그렇죠? 3번 봅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가로로 22개 이렇게가 22개 세로로는 17개 만들었대요. 자, 그랬을 때 둘레에 놓인 500원짜리 동전은 몇 개인가요? 여러분 여기에 22, 17, 또 이렇게도 22, 이렇게 또 17 했을 때 우리는 22가 2개씩, 17이 2개씩 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것만 빼주면 됩니다. 그쵸? 어려운 거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계산을 우리는 22가 2개인 거, 17이 2개인 거니까 22랑 17을 합해서도 2개 있어요. 4개 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39 곱하기 2니까 78 만들고 74예요. 74개 단위 써주면 끝이겠다. 좋아요. 어렵지 않네요. 그쵸? 자, 동메달 4번, 5번 여러분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문제 꼼꼼하게 읽고 필요하다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어봅시다. 자, 해볼까요? 가로와 세로의 빈틈 없이 32장이에요.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하나에 있는 게 몇 장일까요, 여러분?
여기 한 장에 있는 게 몇 장일까요, 여러분?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있는 게 9장이에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 9 곱하기 4를 한 상태에서 겹쳐 있는 거 4개 제외하면 32예요가 나오니까. 그치? 좋아. 자, 안쪽에 놓인 색종이는 여기를 말하는 걸 거고, 한 장씩을 제외하고 이만큼을 말하는 걸 거고, 바깥쪽 둘레에 놓인 색종이가 노란색이래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 색종이가 몇 장인지 구해달라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러면 노란색 색종이는 총 몇 장인가요, 여러분? 총 몇 장이 될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읽어보니까 가로와 세로에 32장씩 이네요. 32장씩. 그러니까 이게 9장이 아닌 거죠, 지금? 문제가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만큼이 32예요. 이 안쪽에 분홍색인 건 얘기를 왜 한 거야? 헷갈리게 하려고 한 거네. 32씩 4개가 있고 4개를 빼주세요 나와서 124. 128에서 4 빼서 124장이에요. 나오면 끝이겠네요. 그쵸? 속으면 안 되겠다. 그치? 꼼꼼히 읽어줘야겠네. 자, 이제 이게 헷갈리게 나오는 거네. 둘레에 놓인 게 196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에서 이만큼씩을 내가 여기에 A장 있다라고 했을 때 4A에서 4만큼을 빼준 게 196인 거죠. 그쵸? 그러면 4를 빼기 전에는 거꾸로 계산하기예요. 거꾸로 계산하기. 4A는 몇이에요? 250. 2요. 좋아요. 그래서 A는 50이에요. 가장 바깥쪽에 한 변에 놓인 구슬의 개수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50개 나와주면 되겠네요. 50, A 장이 아니었구나. A 개로 했어야 되는 거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자, 6번 문제는 여러분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바로. 1번 넘어갈 거예요. 2번 문제 봅시다. 500원짜리 196개를 어떻게? 빈틈없이 늘어놓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럼 생각을 했을 때 두 개를 놓으면 전체 빈틈없이 2 곱하기 2는 4예요가 나오고 한쪽에다가 3개씩 빈틈없이 채워주면 3 곱하기 3에서 9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얘가 여기에 X개 정사각형 모양으로 했으니까 X개 똑같이 그러면 X 곱하기 X가 196이에요 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뭘 제곱을 해요. 뭐를 2번 똑같이 곱해야 196이 나와요? X는 뭘 제곱해야 196이 나와요? 14를 제곱했을 때 196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보자. 11의 제곱은 121, 12는 제곱하면 144. 44, 13을 제곱하면 169. 119, 14를 제곱한 게 196, 96. 15를 제곱하면 125, 225, 16은 제곱하면 156, 156, 17은 제곱했을 289, 289, 18 제곱해주면 324, 304, 19는 제곱하면 361, 361, 20은 제곱하면 400. 선생님이 지금 암산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보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 14개씩이에요.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으로 한 번 더 에워싼대요. 그치? 지금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만큼을 해달라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바깥쪽에 여기 하나에는 동전이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16개 들어간다, 맞습니까? 그쵸? 지금 요거를 둘러싸려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둘러싸려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 4개, 4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14개짜리를 둘러싸려면
이렇게 똑같이 14개가 있고 15, 16이 와야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계산할 때 우리는 돈은 얼마가 더 필요한지 16 곱하기 16에서 빼기 4를 해주세요가 나와야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256에서 4를 빼주세요. 252개. 문제는 얼마?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500까지 해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10에 5, 5, 25에 26에 5, 2, 10에 1, 2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면 얼마니? 12만 6천 원이에요. 답이겠네요. 맞췄나요? 3번 문제는 여러분 숙제로 하시면 되고 다음에 26페이지로 와서 4번 문제 볼게요. 바둑돌을 가로와 세로에 같은 개수로 빈틈없이 늘어놓아 정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둘레에 놓인 바둑돌은 검은색, 안쪽에 놓인 바둑돌은 흰색, 검은색 바둑돌이 112개일 때 흰색 바둑돌은 몇 개냐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빈틈없이 꽉꽉 채웠을 때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이 있을 거고, 그렇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안쪽은 여러분 흰색인데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냥. 요렇게 있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쪽 제일 바깥쪽 라인이 지금 110이다라고 나왔어요. 그쵸? 둘레가 검은색, 검은색이 112개. 내용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검은색 테두리랑 안쪽엔 흰색 바둑돌만. 그치?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이만큼이 A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4A에서 4만큼을 뺀 게 112예요. 만들어줘야겠다.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4A가 116인 것. A는 그러면 29. 29.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흰색 바둑돌이 몇 개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흰색 바둑돌 이만큼은 몇 개예요? 흰색과 바둑돌은 한 요 변에 몇 개씩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까? 27개. 좋아요. 27개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흰색 바둑돌은 몇 개 있어요? 개. 27의 제곱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네요. 27 곱하기 27. 얘는 27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A 곱하기 A는요,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고 X 곱하기 X 곱하기 X를 해주면 얘는 X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세제곱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27제곱 계산해보자. 27 곱하기 27, 7, 7에 49에 7이 14에 18, 27이 두 번 곱해지니까 27이 두 개니까 54, 9에 2에 다 나오겠습니다. 729. 729개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게 테두리의 개수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안쪽이다라고 생각하면 빼기 1이 아니에요. 그쵸? 이쪽하고 이쪽을 한 줄 한 줄을 날려주기 때문에 빼기 2가 들어가 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슬을 가로, 세로 각각 4열씩 늘어놓아서 속이 빈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었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줄이 있고 하나, 둘, 셋, 네 줄이 있고 하나, 둘, 셋, 네 줄, 하나, 둘, 셋, 네 줄. 지금 여러분 이렇게 교점이 생긴 부분이 바둑돌이 놓여진 부분이에요. 그쵸? 바둑돌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자, 가장 바깥쪽에 둘레에 놓인 구슬이 76개라면 구슬은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쵸?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가장 바깥쪽 여기가 76이래요. 그러면 한 변에는 몇 개씩 있는 거지? 20개예요? 좋아요. 좋아요. A개씩 4개 있는 거에서 역시 겹친 거를 빼줬더니 76이라는 거니까 A개씩 4개 있으면 80, 따라서 A는 20. 자,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요만큼을 8. B라고 한다면, 그렇지, 두 줄. 하나를 빼야 돼요. 그쵸? B는 18이에요. 자, 또 안으로 들어가서 이만큼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C라고 하면 C는 16. 그렇지. 양쪽 빼주니까 16.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몇이다? 14개. 14시다라는 거네. 자, 그래서 D는 4예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구슬은 모두 몇 개예요? 일단 76개는 우리가 더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B에서는 18씩 4개 한 거에서 4개 빼고 C에서는 16씩 4개 한 거에서 4개 빼고 D에서는 이게 14인데 14씩 4개 한 거에서 4개를 또 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숫자를 각각 계산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4가 몇 개? 여기에서는 4가 몇 개? 17개. 좋아요. 여기에서는 4가 몇 개? 15개. 좋아요. 여기에서는 4가 13개 나오겠다. 맞죠? 자, 그러면 4가 17개. 자, 이 76은 어떻게 나왔어? 4가 19개인 거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모두 몇 개니? 이거를 싹 다 더해야 돼. 4 곱하기 19랑 4 곱하기 17이랑, 아이고, 덧셈 연결이죠. 4 곱하기 15랑 4 곱하기 13이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쵸? 자,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9도 4개씩, 17도 4개씩, 15도 4개씩, 13도 4개씩이니까 19 더하기 17 더하기 15 더하기 13이 4개씩 이렇게 생각해 줘야겠네요. 그쵸? 64. 아니, 잠깐만. 여기서도 또 계산을 할 때 요거 먼저 계산해서 차례대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9에서 17로 2가 줄고 17에서 15로 2가 줄고 15에서 13으로 또 2가 주니까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각각 32, 32 그러니까 몇 개씩? 64개가 4개씩 그러니까 256개 이렇게 만들어야겠네요. 괜찮습니까? 이해 잘 되세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이런 것도 가능해요. 지금 4줄씩 있는 20개씩 있는 거랑 18개씩 있는 거랑 16개씩 있는 거랑 14개씩 있는 거랑 안쪽으로는 그럼 12개씩 있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파란색 테두리를 쳐놓고 이만큼 전체에는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와야 되죠? 여기는 20개였고요. 빨간색은 몇 개씩? 12개씩이었어요. 그치? 그럼 전체는 20 곱하기 20일 거고 그 안쪽에서 12 곱하기 12만큼을 빼셔야 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고 두 가지 방법 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400에서 144를 빼면 당연히 똑같이 256 나와줄 겁니다. 두 번째 방법도 완벽하게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금메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여러분께 양보할게요. 자, 바둑돌을 빈틈없이 놓아서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고요. 만들고 나니까 27개가 남아서 가로와 세로를 한 열씩 여러분 한 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원래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숫자를 크게 만들기보다는 줄여서 생각하고 개념을 적용을 시키라고 했죠. 얘보다 한 줄씩을 추가를 해서 이걸 만들길 원해요. 그쵸? 자, 이 상태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사각형에 A씩 해서, 그치? 이렇게 했을 때는 27개가 남아 있었고요. 다음에 그럼 하나씩을 더 늘렸을 때, 그럼 이제는 A 더하기 1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14개의 바둑돌이 부족하대요. 그치? A 플러스 1로 만들 거보단 14만큼이 부족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생각해보자. 얘랑 얘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치? 요만큼을 꽉 채우는 거랑 이만큼을 꽉 채우는 거랑의 차이가 지금 41이다라는 뜻이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들어올게요. 돌아올게요. 그 전에 이 그림도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얘랑 얘의 차이는요, 이만큼이고요. 그쵸? 얘랑 얘의 차이는 이만큼이에요. 그쵸? 어. 자, 2 곱하기 2일 때랑 3 곱하기 3일 때, 4 곱하기 4일 때, 여기는 차이가 5개고 여기는 차이가 7개예요. 9에서 16 넘어가니까. 맞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거에서 이거 넘어갈 때는 차이가 41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게 41이어야 돼.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몇 개예요? 여기는 몇 개, 그리고 여기는 몇 개다라는 거죠. 이만큼이 20, 어디서부터 어디가, 여기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점 계속 와서 여기가 20개인 거, 여기도 쭉 동그라미 굿을 하나씩 올려서 이게 20개,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둑돌은 모두 몇 개, 지금 가지고 있는 바둑돌이 몇 개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만큼이 20개였으니까 20 곱하기 20보다 27만큼 많아요. 따라서 답이 427개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음. 까다로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된 거랑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죠. 여러분이 혼자 풀어낼 수 있느냐,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가. 정윤이 왔어요. 자,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필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정윤이 안녕. 자, 지금은 페이지 27페이지 2번 봅니다. 자, 몇 개의 구슬을 가지고 직사각형, 우리 이때까지 정사각형을 많이 봤는데 이번 직사각형 모양으로 빈틈없이 늘어놓았습니다. 가로에 놓인 구슬의 수가 세로에 놓인 구슬의 수보다 9개가 더 많대요. 여기랑 여기를 비교했을 때 이게 9개가 더 많다라는 거네요.
둘레에 놓인 구슬의 전체 개수가 74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만큼을 A개 있어요 할 거고, 이만큼을 B개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둘레에 있는 전체 74개를 만드는 식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괄호 열고 A 플러스 B 괄호 닫고 알지? 그러고 곱하기 2를 한 게 74가 나오면 안 되죠? 74. 아니죠. 하나, 둘, 셋, 네 개만큼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4를 뺀 게 78이에요. 생각해야겠네요. 맞습니까? 왜 4를 뺀 게 78이에요? 74개 아니에요? 쏘리. 4를 뺀 게 74. 미안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다가 78이어야 되는데 생각하다가 4를 뺀 게 74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A 더하기 B를 2배 해준 게 78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2배가 78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39입니다를 19.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슬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래요. 여러분 그럼 가로가 몇 개인지, 가로가 만약에 5개, 세로로는 3개 있으면 5 곱하기 3개 있어야거든요. 문제에서 빈틈없이 늘어놓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5개씩 3줄이에요. 5, 3, 15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A는 B보다 7만큼 커요랑 A 더하기 B가 39예요를 알고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9요. 그렇죠. 9개. 9개 차이예요. 플러스 9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이제. A랑 B를 39개인데 얘를 A가 예를 들어서 거의 절반을 맞춰서 A는 20개예요. A가 더 커야 돼요, 일단. 그리고 B는 19개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딱 차이가 1개 차이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차이가 9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에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4개를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A는 24개가 될 거고 B는 15개 차이가 날 거고 그러면 이제 15개가 될 것이고 차이가 9개요를 맞출 수 있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가득 채워져 있는 빈틈없이 놓아져 있는 구슬의 개수가 24 곱하기 15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120과 24에서 360개입니다가 문제의 끝이겠네요. 오케이? 여러분 헷갈려하지 말고 그림 먼저 그리고 나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식으로 만들어 가세요. 알겠어요? 네. 네? 선생님, 이 그것도 너무 좋아요. 나는 그러니까 A가 B 플러스 9니까 얘가 B 플러스 9라는 거죠. 그쵸? 성준이가 하는 얘기는 이 식을 B 더하기 9 더하기 B가 39예요. 그러면 B가 지금 한 개, 여기도 한 개에서 B 2개보다 9만큼 크면 39예요. 따라서 이 B는 30이에요. B는 15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고, 가로가 9개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A는 15 더하기 9, 24입니다를 만들어 주자는 거죠. 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계산 자체가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연립방정식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정사각형 모양의 판자 둘레에 5열로 놓는데 440장이 필요하대요.
자, 판자의 한 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달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뭐야? 정사각형 모양의 판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지금 다섯 줄 됐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 이만큼을 다 세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440장이에요.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괜찮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44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식을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이게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얘를 좀 분리를 해서 해볼게요. 알겠죠? 분리를 해서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몇 장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25장. 그렇죠. 25, 25, 25, 25, 25가 4개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100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에는 몇 장 들어가야 될까요? 5? 이만큼. 이거 빨간색 부분, 빨간색 테두리로 들어가 있는 거에 내 안쪽에는 총 440에서 25씩 4개를 빼서 340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 빨간색 테두리 하나에는 340을 4로 나누어 준 85만큼 들어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판자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한 변이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입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요만큼이 타일 5장이에요. 여러분, 한 장, 요 작은 타일 하나의 한 변의 길이가 10cm예요. 여기는 5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5장씩 몇 장이 들어가야 85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17장이에요. 생각해야겠네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만큼에는 몇 장의 타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17 더하기 10은 5 더하기 27개. 5. 그렇죠. 17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해줘서 총 27장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타일은 하나가 13변이 10cm라고 했기 때문에 27 곱하기 10은 270. 270. 답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써주셔야 할 겁니다. 그쵸? 어렵네요, 여러분. 그쵸? 문제가 한 단계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치? 원래 여기 하나에는 얼만큼이 들어가요? 또는 이만큼은 타일이 몇 장인가요로 끝날 텐데 그거에다가 뭐 변의 길이가 10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긴 했지만 문제의 호흡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복습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복습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아니고요. 문제가 이만큼이 판자라는 거네요. 문제에서 여러분 여기가 판자예요. 요만큼이 판자예요, 지금. 판자의 둘레에다가 놓다. 이만큼이 판자예요. 그래서 판자의 한 변의 길이는 요걸로 끝인 거네요. 그래서 더할 필요가 없고 그냥 17 곱하기 10에서 170cm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인 거네요. 알겠죠? 판자의 둘레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이렇게 5줄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조심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나무 개수 세는 건 내가 계산을 통해서 구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간격의 개수인지 심기는 나무의 개수인지 그리고 문제를 읽으면서 꼭 처음과 끝에 심는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뭐 처음과 끝은 빼고 심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그치?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죠. 문제 읽어보면 1482m짜리 도로의 한쪽에 여러분 도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도로의 양쪽에 심으면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한쪽에만 심습니다. 지금 자 해보자. 39m 간격으로 단풍나무를 심습니다. 단풍나무는 몇 그루가 필요합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숫자를 쉽게 만들어요. 도로가 5m짜리 도로가 있고요. 처음과 끝에도 나무를 심고요. 1m 간격으로 심어요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를 더 심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루의 나무가 필요할 거고 우리가 5 나누기 1을 해서 구하는 이 5는 간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482m짜리 도로에 39m 간격으로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1482를 39로 나누고 이거의 결과가 뭐다? 얘는 간격의 개수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자, 나누기 해볼게요. 148에는 39가 3번 들어가겠죠. 그쵸? 117이 될 거고요. 2, 1, 312가 될 거고 몇 번 들어갈까요? 8번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간격이 38개에 그러면 나무는 몇 개? 39그루입니다. 생각해줘요. 그치? 여러분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나누기 뭐를 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게 뭔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실수를 안 하고 답을 한 번에 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둘레의 길이가 1km 104m래요. 자, 이거 단위 환산하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1104. 그렇지. 1104. 1000m하고도 104m니까 1104m예요.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 목장의 둘레에 울타리를 치기 위해 6m 간격으로 말뚝을 박습니다. 자, 사용된 말뚝은 몇 개입니까? 자,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목장은 좋아요. 자, 목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겠죠. 저 울타리가 여러분 이렇게만 돼 있으면 뭐 소가 그냥 다 도망갈 거잖아요. 그렇죠? 목장은 원 모양으로 나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6m 간격으로 여러분 그럼 숫자를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10m예요 라고 하고 1m 간격으로 둘레 10m짜리에다가 1m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박은 거네요. 그렇죠? 자, 말뚝의 개수 1, 2, 3, 6, 7, 8, 9, 10. 10개 박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의 간격이 1m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에요. 그렇죠? 10m를 1m로 나눴을 때 나누기의 결과값이 10이죠. 얘가 간격의 개수예요. 말뚝과 말뚝의 간격의 수인 거고 원형일 때는 여러분 출발점과 끝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간격의 개수와 나무의 개수, 그 말뚝의 개수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이거 저학년 단계에서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겁니다. 그쵸? 자, 사용된 말뚝은 모두 몇 개냐가 그래서 1104 나누기 6으로 끝나는 거네요. 68에 48, 24 나오니까 6. 따라서 184개 끝. 괜찮나요? 왜 위에 6이라고 186인데요? 이거 184죠. 여기 24니까 184. 18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말하면서 쓰려고 보니까 선생님이 오늘 뇌가 잘 안 돌아가나 봐요. 길이가 36km인 다리의 여러분 뭐라고요?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쪽에. 그렇지. 양쪽에 3.6km짜리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겠죠? 차가 이쪽으로 다니고 차가 이쪽으로 다니고 양쪽에는 여기랑 여기에 그쵸? 자, 가로등은 총 몇 개가 필요합니까? 하면 3.6km에 간격이 50m고 한쪽에는 몇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똑같이 2배가 필요해요. 나오면 될 거예요. 그쵸? 진호야 좀만 뒤로 떨어지자. 눈 아프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위 통일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3.6km는 몇 미터? 3,600m. 그치? 여러분 이것도 비례식이에요. 그치? 1km는 1000m니까 1km 대 1000m는 3.6km 이렇게가 1000배 그러면 3600m 만들면 되는 거죠. 자, 3600을 몇으로 나눠야 될까? 간격인 50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0 떼고 0 떼고 72개. 자, 나눗셈의 몫인 72가 뜻하는 거는 간격의 개수라고 출발과 끝 해야 되니까 가로등은 따라서 73개 필요하고 양쪽이라고 했으니까 73에 2배 해줘서 146개 이렇게 나와줘야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조금씩 뭔가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길이가 1760m인 터널에 양쪽에 처음부터 11m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해서 처음과 끝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쵸? 처음부터 11m 간격으로 해서 근데 처음과 끝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그쵸? 예를 들어서 5m인데 1m 간격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필요한데 얘 안 하고 얘도 안 한대요. 그치? 그러면 4개가 필요한 거네. 우리는 5m를 1m 간격으로 나눠서 몫이 5가 나오는데 처음과 끝에는 안 한대 5 빼기 1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필요해요.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조명은 모두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하려면 우리는 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1760을요. 11로 나눠주는 거네. 그럼 몇 나오나요, 여러분? 160 나오겠네요. 그쵸? 총 160개. 한쪽에 160개의 얘가 뜻하는 건 뭐라고? 간격이 있다고. 그치? 여러분 그럼 조명은 몇 개예요, 이제? 간격이 160개예요. 처음과 끝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는다. 조명은 몇 개다? 한쪽에 159개다. 맞습니까? 문제에서는 양쪽에, 그러니까 159가 2배다. 그러면 318개 이게 답이겠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금씩 까다로워집니다. 자, 여러분 5번, 6번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저수지예요, 여러분. 물은 여기에 들어있을 수 없어요. 물은 이렇게 갇혀 있어야 돼요, 그쵸? 갇혀 있을 때는 뭐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같다. 그쵸? 그러니까 간격의 개수랑 여기에 심기는 소나무의 개수가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27m씩 간격이 52개 있다. 이거 계산해주면 끝인 거네요. 그치? 자, 그러면 27 곱하기 52, 우리는 54와 135 만들 수 있고, 1404, 단위가 1404, 간격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27m가 52개 있으면 1404m, 답 쓸 때는 1km와 404m 만들어야 합니다. 좋아요. 다 와닿죠, 여러분? 네. 네. 길이가 10m인 철사가 2개 철사를 40cm 길이로 자른다면 모두 몇 번 잘라야 하느냐래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얘는 무슨 말이에요? 10m짜리 도로에다가 10m짜리 도로가 말이 안 되긴 했지만 40cm의 간격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쉬운 경우를 생각하세요. 5m짜리 도로에다가 1m 간격인데 5m짜리 도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우리는 지금 자르는 거니까 여기만 세면 돼요. 맞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m를 100cm예요로 바꿔야겠죠. 1cm 아니에요? 1000cm. 1000cm. 따라서 1000을 40으로 나눠주면 25가 되는데 얘는 간격이 25다라는 거고 자르는 건 24번 자른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철사가 2개이기 때문에 답은 몇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48번 잘라요가 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 은메달 넘어갑니다. 자, 길이가 1248m인 도로의 양쪽에 32m 간격으로 문제에서는 처음과 끝에도 기둥을 세우고 준비한 기둥이 90개, 몇 개가 남니에요. 그쵸? 무슨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1248을 32로 나눠줘야 돼요, 일단. 그치? 나눠보자. 32로 나누면 몇 번 들어가죠? 4번은 안 들어가나요? 4번 안 들어가네요. 3번에서 96만 들고 8이에요. 8이에요. 여기 11 나오니까 288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이제? 9만큼 들어가야겠네요. 그쵸? 288해서 0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39가 뜻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는 간격이 39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과 끝에도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40. 한쪽에 여기에만 40개 필요한 거죠. 반대쪽에도 40개. 양쪽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양쪽에. 그러니까 우리는 10개가 남습니다. 90 빼기 80은 10개. 90 빼기 80은 10이다 나오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진짜 문제를 꼼꼼히 읽고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문제에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자, 진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문제에서 어떤 것 때문에 우리 일정한 간격으로 그치? 같은 간격으로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최대 공배수.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최대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쵸. 최대 공약수. 그쵸. 120과, 좋아요. 168과 216을 볼 거예요. 자, 이거 3의 배수 맞습니까? 3의 배수 맞네요. 그쵸. 3의 배수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6으로 여기는 20이 되고 여기는 24
8 되고 여기는 36 되고 20과 28과 36은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5예요, 7이에요, 9예요. 그쵸? 여러분 이제 5와 7과 9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숫자는 1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한다? 서로소. 좋아요. 서로소 관계다라고 하는 거네요. 너무 잘했고요. 따라서 우리는 뭘 알게 되니? 이 120과 168과 216의 최소 공배수 리스트 커먼 아니 뭔 소리야? 최대 공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 가장 큰 공통의 약수, 최대 공약수가 뭐가 된다? 36임을 알게 됩니다. 그쵸? 맞습니까? 아니, 뭔 소리예요? 24임을 알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120m짜리에는 24m짜리의 간격이 5개 들어가는 걸 알고요. 216m짜리에는 몇 개 들어가는 거 알아요? 9개. 168개짜리에는 7개. 7개 들어가는 걸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120 나누기 24를 또 하고 216 나누기 24를 또 하고 168 나누기 24를 또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 120을 24로 나눠서 5가 나온 거 168을 24로 나눠서 7이 나온 거 216을 24로 나눠서 9가 나온다. 똑같은 과정인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과정이 이건 걸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 간격이 5개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6개의 은행나무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8개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10개가 필요한 걸 알아? 그래서 답을 볼 때 뭐가 나와야 되죠? 6 더하기 8 더하기 10이 나오면 되고 마무리를 하려면 마이너스 그렇죠. 빼기 3이 나와야죠. 여기서 하나 겹치고 두 개 겹치고 3개 겹치는 걸 빼기 3까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14에 24니까 답은 21그루예요.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란이 맞았나요?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수연이 맞았나요? 좋아요. 자, 3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4번, 5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선생님 6번 넘어가고 금메달 문제 풀이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둘레의 길이가 2048m인 땅의 둘레에 64m 간격으로 밤나무를 심고 밤나무와 밤나무 사이에는 도토리 나무를 3그루씩 심어요. 나무는 모두 총 몇 그루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쵸? 자, 여러분 문제를 또 쉽게 만들 거예요. 땅이 둘레가 총 10m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m 간격으로 나눌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사이에 2개씩을 심을 거예요. 2개씩을 또 할 거예요. 뭐 나무를 심든 가로등을 세우든 그지? 쓰레기통을 놓든 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10m짜리를 1로 나누면 간격이 10개인데 지금 원형일 때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과 끝이 일치한다. 따라서 간격의 개수랑 나무의 개수가 일치한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실제 설명 똑같은 설명 했으니까 지겹죠, 그쵸? 지겹죠.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를 스스로 생각해낸다는 건 정말 상당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아나 고개 들어요. 너무 힘들어? 자, 그래요. 처음에 그러면 우리는 2048을 64로 나눠서 3 해주면 여기에 192가 들어가니까 8, 2, 1, 2.
32그루의 밤나무 심기는 거 알고요. 32개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 알고 이 32개의 간격에 도토리 나무를 3그루씩 따라서 도토리는 96그루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정리가 됐네요. 그쵸? 답은 뭘까요, 그러면? 얘랑 얘 더해주는 거네요. 128그루입니다. 답이 되겠죠. 오케이. 금메달로 넘어갑시다. 조금씩 더 어려워지겠죠. 그쵸? 뭔가 새로운 조건이 추가가 될 겁니다. 새로운 조건이 추가가 될 겁니다. 운동장에 직선주로에 깃발이 4m 간격으로 꽂혀 있어요. 처음 깃발에서 마지막 깃발까지의 거리는 200m래요. 그쵸?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거리가 200m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쁘게.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깃발을 이제는 5m 간격으로 다시 꽂고 싶고 뽑지 않아도 뽑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 깃발은 몇 개인지가 알고 싶대요. 그쵸? 여러분 원래는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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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이렇게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달래?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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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이렇게 해달래. 그치?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공배수인 20 때문에 4는 4개, 5는 4는 5개, 5는 4개로 그려놓은 거 이해되시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처음 깃발에서 마지막 깃발까지의 거리는 같아요. 뽑지 않고 그냥 두어도 되는 거는 그러면 뭘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제? 20m. 20배수. 1부터 200 중에서 20m 간격으로 심겨져 있는 건 간격으로 꽂혀 있는 이 깃발은 총 몇 개요를 알려달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200을 200 나누기 20. 20으로 해서 10개인 걸 하고 그러면 맨 깃발은 처음 거 플러스해서 총 11개입니다를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훌륭합니다. 잘하네요. 엄청 잘하네요. 자, 길이가 15m인 굵은 통나무를 3m씩 자르고 싶어요. 한 번 자르는데 4분 45초 걸리고요. 다 자르고 나서는 1분 15초를 쉽니다. 다 자르는 데는 몇 초가 걸리느냐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이런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5번을 잘라요. 그쵸? 자, 그러면 처음 자르고 예를 들어서 3번, 4번, 5번 자르면 처음 자를 때 4분 45초 그리고 1분 15초 쉬는 거죠. 자르고 나서 2번도 4분 45초 더하기 1분 15초 쉬고 3번도 4분 45초 1분 15초 4번 자르고 나서도 4분 45초 1분 15초 5번 자르고 나서는 할 시간 없어요. 4분 45초 쉬는 시간 빵인 거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15m짜리를 3m씩 자르면 1번, 2번, 3번, 4번 자르면 끝이다 라는 거네. 맞습니까? 그러면 네.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계산을 하면 될까? 4분 45초는 4번, 그리고 1분 15초는 3번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요거를 더한 게 6분인 게 계산하기가 쉽네요. 그쵸? 그러니까 6분씩 3번 3번 하고 1분 어? 15초 플러스 해주면 돼요. 아니죠. 4분 15초를 추가해요. 4분 아, 15초, 4분 45초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4분 45초 추가해서 22분 45초입니다. 나와야 돼요. 그쵸? 오히려 금메달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은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쵸? 은메달 마지막 문제 이거 좀 까다로운데.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3.5cm인 종이 테이프 35장을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같도록
좋아요. 붙여서 이번에 우리 원 모양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원 모양을. 이 원 모양의 둘레의 길이가 665cm라면 겹치는 부분 하나의 길이는 몇 cm인지 구해달라라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지금 35장을 붙여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겹치는 부분 몇 장이에요? 겹치는 부분은 몇 군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겹치는 부분은 몇 군데예요? 30 34군데예요. 34군데. 35군데. 35군데예요. 35군데예요. 그치? 이해돼요? 여러분? 한 장, 예를 들어서 세 장을 직선 형식으로 붙이면 한 장, 두 장, 세 장이지만 겹치는 부분은 하나, 둘이에요. 그런데 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붙일 때 겹치는 부분이 1, 2, 3, 4, 5, 6, 7이에요.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이제 23.5씩 35만큼을 하고 겹치는 부분 A cm라고 하면 A씩 35만큼을 뺀 거가 665예요. 인 걸 만들면 돼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연산을 조금 더 생각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23.5씩 35개고요. 35씩 A만큼을 뺄 거예요. 알겠죠? 빼는 걸 35번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23.5에서 얼만큼씩을 A 뺀 게 35개 있는 것이 665. 665입니다. 이 계산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곱하기 35를 하기 전인 23.5 빼기 A가 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23.5 빼기 A는 665에 나누기 35분의 1이다를 나누기 35니까 곱하기 35분의 1이다를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해됐어요? 네. 나눠보겠습니다. 665를 30으로 나눠요. 35가 되고 315가 되고 그러면 여기는 얼만큼 와야 돼? 9만큼 오면 됩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얘가 요거가 19인 게 나왔어요. 뭐가 23.5에서 얼만큼을 뺀 게 19. 따라서 A는 몇이다? 4.5cm예요. 나와주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이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이 혼자서 풀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665에서 23.5 곱하기 35를 한 다음에 빼주고, 얘가, 이만큼의 결과를 또 35를 나누기를 해줄 거예요. 맞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만들어 나가는 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묶어내고 한 번에 계산해내는 걸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왜 특히 어렵냐? 이거의 연결이 뺄셈 연결이라서 여기에 23.5 빼기 A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케이? 아직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볼 때 꼭 여러분 그냥 편한 대로 풀지 말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알겠나요? 네. 네. 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았어요.